안녕하세요, 구다F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멀리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영상 업로드가 좀 많이 뜸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시점엔 아마 어제가 되어 있겠네요. 네, 4월 6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하신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공시생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자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발표가 나지만 그날 바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합격의 당락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저 같은 경우도 사법시험 1차를 본 당시에 그날 바로 시험 채점을 하고 어느 정도 당락을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떨어졌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희망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약간 애매한 그런 점수대여서 좀 마지막 그 발표 시점까지는 좀 손에 공부가 잡히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했던 두 번의 경우는 모두 다 좀 많이 여유 있게 그렇게 합격선을 넘겼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어느 정도 합격을 자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좋은 결과를 예상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시험에 본인이 정말 100%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남들이 100%의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험인데 100%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린 합격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 그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장 큰 데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100%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시험장에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뭔가 불안하고 긴장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뇌로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벌써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면서 흔히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죠. 굉장히 심한 복통을 느끼게 돼요.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시험을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그러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나마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팁은 이제 시험장 같은 경우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을 굉장히 빵빵히 틀고, 저도 사법시험 2차를 볼 당시에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때라 에어컨을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국에서 핫팩이라고 팔잖아요. 그 핫팩을 가지고 와서 저는 배에 계속 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면 조금 그러한 복통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시험 때 굉장히 긴장하고 이러한 복통이 찾아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에서 비롯된 그러한 신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이제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실수는 적은 편이에요. 저는 좀 약간 성격이 그래도 나름 꼼꼼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약간의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렇게 조심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적은 편인데 제 남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딱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 남편이 머리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저는 약간 노력형이면 남편은 좀 약간 천재형? 그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 좀 실수가 많아서 손해를 보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가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이라는 그 않은 밑에 항상 모든 문제를 읽을 때 진하게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답을 체크하면서도 내가 지금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찾아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체크하듯이 그렇게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문제풀이 과정을 거쳐 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시험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는 편인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약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대각선으로 읽어나가는 느낌?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 함정적인 요소?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뭐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객관식 시험들 중에 복수 정답을, 그러니까 복수 답안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두 골라라라는 그런 포인트를 놓치고 지나가면 하나만 고르고 답 맞췄네 이러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꼼꼼하게 문제를 읽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도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100점에서 형성되지 않잖아요. 뭐 80점이라든지 뭐 85점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틀리는 문제가 나오겠죠? 네, 틀린 문제가 나오지만 그거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 뭐 지엽적이라든지 약간 불이타라든지 아니면 누가 풀어도 이건 약간 찍을 수밖에 없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라고 하죠. 흔히들 틀리라고 낸 문제. 그런 문제들에서 틀리셔야지, 알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몇 번씩 보면서 그렇게 공부해온 내용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줄여가는 그러한 연습이 평소에도 좀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운칠기삼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부 방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시험에서 조금 더 이런 공부 방법의 문제가 좀 더 두드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념 이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식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도 생각만큼, 노력한 만큼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들로 인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은 실패했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사법시험 1차를 치르고 나서 이제 다시 사법시험 1차를 객관식 그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법시험 이제 처음 1차를 치렀을 때 헌민형 그리고 국제법 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헌민형 오히려 기본 3법은 점수가 합격선이 나왔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건이 나왔는데 국제법 어떻게 보면 약간 만만하게, 이게 무서워요. 만만하게 봤던 그러한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험을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표가 날 때까지는 그래도 혹시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었어요. 아마 지금도 약간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이제 불합격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국제법 시험지를 가져와 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펼쳐 놓고서, 그리고 제가 공부한 이제 국제법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제법 교재를 가져와서 옆에 나란히 펼쳐 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체크를 했어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틀렸는지, 이게 단순히
아는데 실수로 틀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틀린 건지,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객관식 공부를 할 때 보통 기출 분석, 그리고 기출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경우 다시 한 번 더 재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내가 올해 보고 온 시험 문제와 그리고 내가 주 교재로 선택해서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그런 기본서, 그러한 두 가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그거를 일일이 정말 지문 하나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 분석은 약간 중요도 체크를 위한 용도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네,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들어가셔야 돼요. 알면서 틀린 건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꼭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한심했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제가 틀린 모든 문제가 제가 공부한 교재에 나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론 부분을 봤을 때는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실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이제 1차 시험을 볼 당시에 좀 국제법을 얕봤던 거예요. 만만한 과목이다,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얕봐가지고 그냥 기본 이론 부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교재에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도 그거를 풀어보질 않았어요. 그러고서 들어가서 시험을 그렇게 많이 틀리고 나온 거죠. 근데 그 기출문제의 내용이 정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잘 풀고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그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었을 테고,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올해는 비록 좀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분들일지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팁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